자, 이번 단어는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입니다. 결합은 우리 3개 했잖아.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 3개를 했었는데 여기서 분자의 세계라는 것은 이 3가지 결합 중에서 공유결합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서 저기 이렇게 결합선을 공유결합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거 이걸 루이스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다 전자점으로 나타내는 거 요거를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유결합을 뭐로 나타내면 이렇게 결합선을 선으로 나타내면 이걸 루이스 구조 얘를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이산화탄소를 그릴 때 CO2 이건 분자식이죠. 이산화탄소의 구조식을 그릴 때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직선형의 형태로 그린 것은 실제 직선형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180도 되게 이렇게 그린 것은 뭐 때문인가 그러면 요게 전자쌍이지. 전자쌍의 반발력이 최소가 될수록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면 180도 되는 위치에 있는 게 가장 반발력이 작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90도지. 그러면 요때의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분자의 구조에 가깝게 그리는 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냐? 방금 이야기했지만 원자과 껍질에 있는 전자쌍은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데 이를 뭐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럽니다. 자, 우리가 원자과 껍질에 있는 공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들은 서로 반발하는데 이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거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이게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S EP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퍼라고 이야기하지. 요 밸런스 셀, 여기 원자과 껍질에 있는 일렉트론 페어는 반발한다는 원리입니다. VS EPR.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까만 게 뭐냐 하면 중심원자입니다.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이렇게 공유 전자쌍만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다. 각도가 180도만큼 되어져 있을 때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베릴륨은 이렇게 이제 원자과 전자가 2개가 있고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가 뭐하고 붙으면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BeCl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는가 그러면 중심원자의 각도가 180도 되도록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이 분자의 구조, 이 모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직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2개 붙어 있으면 직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 전자쌍만 2개 있으면 직선형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중심원자 주변에 3개가 있으면 3개의 공유쌍이 있으면 몇 도다? 120도라고 하고 모양은 무슨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중심원자 주변에 삼각형 쪽 꼭지점 쪽으로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평면 삼각형 모양이다 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붕소는 13족에 속하고 원자과 전자가 3개 있는데 이 원자과 전자 3개가 모두 다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Cl과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된다. 공유결합을 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BCl3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각도가 몇 도다? 120도가 됩니다. 모양은 평면 삼각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개 있을 때는 중심원자 주변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상의 뭘 그리나 하면 사면체를 그리세요. 정사면체를 그리고
중심에 중심 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상은 공유 전자상은 어느 쪽으로 향한다? 꼭지점 방향으로, 삼연체의 꼭지점 방향으로 향한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리면 전자쌍의 위치가 정삼연체의 꼭지점 방향으로 향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때 각도가 몇 도다? 109.5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하고 있는 물질을 예를 들어 보면 4개의 원자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여기 C가 있고 여기 HH, HH 이렇게 우리가 결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H4는 정삼연체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선생님이 CH4를 이렇게 결합선을 가지고 평면에다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이 결합각은 몇 도라야 된다? 109.5도입니다. 뭐 어디에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공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입체 모양으로 이 원자들이 모두 같은 평면에 있지 않습니다. 평면인 거는 같은 평면에 있는 건 직선형 구조와 그리고 평면 삼각형, 이게 같은 면에 모든 원자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응용해서 만약에 5개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NCl5는 질소 원자에 5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옥텟 규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중심 원자 주변으로 공유 전자상 3개가 같은 평면의 삼각형, 같은 평면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고 아래 위쪽으로 뭐가 존재하는가? 그러면 전자쌍이 이렇게 존재해서 우리가 위에도 삼각형, 밑에도 삼각뿔 해서 삼각상뿔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개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 주변에 같은 평면에 사각형, 맞지? 사각형이 이렇게 4개가 있고 또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삼연체, 위에도 삼연체라고 해서 이건 정팔면체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는 삼각 상뿔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분자가 존재하지만 요거는 화학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있죠. BeCl, BeCl2 그리고 뭡니까? BeCl3. 자, 얘들은 뭐가 만족한다?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가 각각 4개가 있고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예외적인 분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고무풍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무풍선 4개를 꽉 묶어 놓으면 고무풍선이 뭐다? 전자쌍의 역할을 합니다. 전자쌍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4개 묶여져 있으면 방향이, 풍선의 방향이 정사면체 꼭지점 방향으로 향하고 여기서 하나 터뜨리면 3개 있을 때는 이거 무슨 모양이다? 평면 삼각형, 2개 있을 때는 직선형이 된다는 것을 풍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할 것은 뭐다? 2개, 3개, 4개 이걸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놨지. BeF2 이제 BeF2는 F가 어떻게 붙어있다? 직선형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에 Be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인데 어차피 어떻게 공유 결합을 해요? 요것도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Be는 아주 크기가 작아서 Be 이값 플러스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값 플러스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결합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원소입니다. 요거는 BeCl3 평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정사면체 CH4 정사면체 구조가 된다. 그럼 직선형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정사면체 구조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서 결합각을 물을 게 따로 있는데 우리 결합각 뭐야? 직선형 180도, 평면 삼각형 120도, 그리고 정사면체 109.5도 이렇게 했었지. 109.5도 이렇게 했었는데 결합각이라 그러는 것은 원자들이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 핵과 핵을 이루는 선을 그었을 때 요게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결합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심 원자 주변에 여기 보시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공유 전자쌍만 몇 개 있는가? 그러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지만 공유전자상 4개가 있으면 정사면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요 삼중결합은 실제 삼중결합은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삼중결합을 뭐처럼 생각해서 단일결합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공유전자상은 4개이지만 탄소 주변에 삼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생각하면 탄소 주변에 전자상의 위치라는 것은 몇 개처럼 생각해서 2개처럼 생각해서 직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모양이 어떻게 된다? 삼중결합이지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직선형이며 결합각은 180도가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 단일결합을 뭐처럼 생각해서 구조를 보면 된다. 다중결합을 뭐처럼 생각해서 단일결합처럼 생각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3차원에서 즉 공간에서 분자의 구조를 아는 건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다?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를 하는 겁니다. 구조를 알게 되면 즉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면 그놈이 그 분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여기 보니까 심화 결합각 나오죠, 맞지? 예를 들어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반발력 차이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BCl3는 똑같이 뭐만 있노? 지금 단일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일결합은 이렇게 공유전자쌍에 2개씩이니까 당연히 반발력의 크기가 똑같겠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120도가 되지만 즉 평면 삼각형이 되지만 이거는 진짜 정삼각형이네요. 맞지? 정삼각형이 이렇게 되지만 CH2O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은 전자 몇 개입니까? 전자 4개죠. 맞지? 전자 4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단일결합과 단일결합 사이 요 반발력을 기억이라고 하면 뭐보다도 이 반발력보다도 전자 4개하고 2개의 반발력이 더 큽니다. 니온이 누구보다? 기억보다 반발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삼각형이기는 하지만 결합각이 얘가 116도고 얘가 122도로 결합각이 120도보다도 기억의 결합각이 조금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양은 우리가 삼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모양은 평면 삼각형으로 똑같습니다. 결합각에서 조금의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사면체와 사면체의 차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노? 탄소 주변에 공유결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H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면체라고 본다면 여기 사면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CL이죠. 맞지? CL이 붙어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전자쌍하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전자쌍이 이렇게 있지만 이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더 끌려갑니까? CL 쪽으로 더 끌려갑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나머지 3개의 전자쌍과는 약간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놈끼리 반발력하고 요놈끼리 반발력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면체는 아니고 그냥 사면체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 이 기억하고 니온 굳이 이야기하자면 기억이 누구보다 더 크겠어요? 니온보다 반발력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109.5도보다도 조금은 각도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뭡니까? 요게 CH4, 요게 뭐가 된다? CCl4 이렇게 되겠지. 둘 다 무슨 모양이다? 이거는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둘 다 정사면체고 결합각은 109.5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109.5도이다. 일단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뭘 보는가 그러면 공유전자쌍만 있는 게 아니고 중심원자 주변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암모니아의 암모니아의 루이스 전자 점식과 이건 뭐라고 다 드려노? 루이스 구조 여기 나와 있네. 자, 루이스 전자 점식과 루이스 구조입니다.
얘가 루이스 전자점식, 전자점으로만 나타냈고 얘가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중심원자 질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전자쌍이 4개 있는 거는 맞는데 전자쌍이 4개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 개는 무슨 전자쌍이야?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일 때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요게 우리가 뭐야?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과의 반발력을 기억이라고 했을 때 요 반발력은 어떻습니까? 요때 반발력, 요 놈 간의 반발력, 즉 니온에 해당되는 거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인데 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니온이 누구보다 크다? 기억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커서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밀어낸다. 이렇게 있지. 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옆에 보시면 자, 요게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러면 요게 중심원자라고 봅시다. 중심원자라고 보면 공유 전자쌍보다 비공유 전자쌍은 요 원자 한 개한테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원자 주변에서 더 큰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발력의 세기가 어떻다?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어디에 더 크게 잡는다? 여기에서 자리를 좀 더 크게 잡고 있습니다.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쌍과 뭐의 반발력이 더 크다?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공유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공유 간의 반발력이 자, 비공유와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공유 간의 반발력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합각이 실제 109.5도보다도 약간 줄어들어서 107도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의 모양도 사면체가 아니고 사면체가 되려면 여기 뭐 하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것들에 의해서 분자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모양이 삼각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근 모든 원자들이 같은 평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가진다. 그 다음에 물. 자, 물을 보시면 중심원자가 산소죠. 중심원자 산소 주변에 전자쌍이 4개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2개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일 때, 자, 4개니까 당근 4개의 위치는 어느 쪽 방향으로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면체의 꼭지점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면체의 꼭지점 방향으로 향해 있지만 반발력은,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 반발력을 기억이라고 합시다. 여기 반발력을 니온이라고 하고 비공유 간의 반발력 디귿이라고 합시다. 그럼 비공유 간에 제일 크고 그 다음 기억, 그 다음 니온, 그 다음에 뭡니까? 공유 공제가 제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결합각은 얼마가 된다? 107도보다 더 작은 104.5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B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비공유,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중심원자 주변에 뭐가 많을수록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많을수록 결합각이 작아진다. 그래서 CH4, NH3, H2O로 갈 적에 얘가 비공유 1개, 얘가 비공유 2개로 되기 때문에 결합각은 109.5도에서 107도 그리고 104.5도 이렇게 점점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만 4개, 얘는 공유 3개, 비공유 1개, 얘는 공유 2개, 비공유 2개일 때 결합각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문제풀이 했을 때 하이드로늄 이온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자, 하이드로늄 이온을 보시면 중심원자가 산소지. 중심원자가 산소고 공유 전자쌍 이 3개, 비공유가 4개. 중심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은 몇 개야? 전자쌍은 4개인데 4개 중에서 비공유가 1개니까 이건 무슨 모양? 삼각뿔 모양입니다. 얘도 어떻습니까?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은 공유 전자쌍만 4개니까 무슨 모양이다? 정사면체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분자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중심원자를 찾고 중심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쌍의 종류와 개수를 알면은 파악할 수 있겠네요.
띵동댕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모양만 봐도 무슨 모양이야? 삼각뿔 모양이다. 맞지? OH3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정사면체 모양이다. 오케이? 둘 다 입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이제 제목 뭐라고 나오노? 구조를 알면은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질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무극성 분자. 자, 분자가 무극성이다. 이원자 분자일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자 분자인 거 되게 쉬워요. N2 이건 당연히 어떻습니까? 무극성 분자가 되겠지.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이야. 이건 무극성 분자. HCl이면 이거는 앞에서 했잖아. 무슨 공유 결합을 가졌노?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니까 이건 무슨 분자? 극성 분자. 얘는 무극성 분자. 쌤, 이건 되게 쉽네요. 이원자 분자일 경우 두 개의 원자가 분자를 구성할 경우는 극성과 무극성 분자가 구분하기가 엄청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3원자 분자 이상일 경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3개 이상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CO2 봅시다. 이렇게 직선형이지. 직선형인데 여기 뭡니까? 당연히 얘가 뭡니까?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는 어떻습니까? 델타 플러스 2개니까 2델타 플러스라고 할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고려해 줘야 되는가? 그러면 분자 전체를 한번 봐봐. 자, 여기는 무슨 결합이 있노? 극성 공유 결합이 있고 여기도 극성 공유 결합이지. 그렇지만 분자 전체로 보시면은 셈셈이 되지. 화살표 크기와 방향. 여기도 어떻게 되노? 삼각자 모멘트의 합이 어떻노? 알짜 힘. 알짜 힘이 0이 되지. 합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 전체로 봐서는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자 전체로 봐서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니까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는 0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BCl3 얘도 이쪽으로 똑같지? 그러면 B를 한번 봐봐. 알짜임이 제로야.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지만 분자는 무극성 분자이다. CHCCl4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가 0이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뭘 가지고 있지만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분자 전체는 분자는 뭘 수 있다? 무극성 분자일 수가 있다. 무극성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분자의 모양을 보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노? 대칭일 때. 대칭이지.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면은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성 분자 HF 이원자 분자는 당연히 F 전기염 성도가 4.0, 2.1 당연 델타 마이너스. H2O. 자, H2O는 봅시다. 화살표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삼각자 모멘트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분자 전체에서 전자가 어디로 쏠려져 있다?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H2O는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라는 거지. 이해됨? 선생님이 H2O 분자를 요렇게 그리고 이게 몇 도다? 104.5도 요렇게 그리는지 이제 이해되겠나? 이 무슨 모양이라고 하노? 구분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분자의 구조는 구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NH3. NH3도 당연히 어느 쪽으로? 질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 뮤가 0이 아니다. 앞에 뭐라고 붙여놨노? 분자의라고 붙여놨습니다. 의. 옆에 옛날에 수능 특강에 나왔는데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는 무슨 분자이다? 극성 분자이다. 극성 분자인 H2O에서 O는 어떻게 됩니까? O 쪽으로 향하지. 아까 삼각자 모멘트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합치면 이렇게 되지.
델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전환을 띄고 부분적인 양전환을 띈다. 델타 플러스.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땡. 아닐 때는 어떤 거? 대칭일 때 아니다. CO2에는 분자, 이거 맞지? CO2는 극성 공유 결합이 2개 있지만 삼각자,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는 제로이다. 0이다. 얘는 어떤 너? 극성 분자고 얘는 무극성 분자. 틀렸습니다. 그러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어떤 성질이 있나? 용해성. 잘 녹느냐 안 녹느냐입니다. 물은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물은 어떤 극성 분자? H2O, H2O, H2O로 이루어진 물입니다. 헥세인은 C6H12라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은 우리가 그냥 뭐다? 무극성이라고 합시다. 됐지? 무극성이다. 그러면 극성과 무극성은 잘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아이오딘 조각은 I2제. 얘는 뭐야? 극성이가 무극성이가? 무극성이니까 얘는 어디 잘 녹는다?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어디에 잘 녹겠노? 같은 무극성인 헥세인에만 용해되어 색깔을 띈다. 즉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잘 용해되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용해된다는 것이 이게 뭐야? 용해의 원리입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잘 녹인다라는 뜻입니다. like, dissolved, like 이렇게 합니다. like, dissolved, like. 오케이? 물에 잘 녹는 거 극성 분자를 이렇게 적어놨네요. 얘는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물에 잘 녹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무극성 분자들입니다. 헥세인에 잘 녹는 거.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사이화탄소 무극성. 얘는 뭐야? 극성. 얘는 뭐다? 헥세인입니다. 헥세인. 요 헥세인 요 10호다 알았지? 14. 그러니까 밀도는 얘가 제일 무겁네. 섞이지 않으면서 제일 무겁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뒤로 갑니다. 자, 뒤에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을 보았을 때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CH4의 분자량은 16이고 여러분 H2의 분자량은 18입니다. 분자량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얘는 끓는 점이 100도, 얘는 마이너스 162도인가? 이렇습니다. 끓는 점이 많이 차이 나지.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이렇게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즉 뭐가 세단 말이야?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는 인력이 세다. 당기는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적 성질. 자, 분자 안에 마이너스인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체를 가까이 되었을 때 물과 같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의 어떤 부분이 향해지겠노? 산소가 어느 쪽으로?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맞지? 산소 쪽이 향하면서 휘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은 다 했네요. 이론은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나오는 1번, 2번 한번 풀어볼까 그냥? 어차피 같은 쪽이니까. 1번, 2번은 풀어봅시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분자 모양은 사면체이다. 이 뭐 CH4네.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개 있으니까 정사면체이다. 나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요 C하고 C 사이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결합각 얘는 109.5도고 맞지?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HCH니까 요 결합각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돼 있지? 3개제 맞지?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처럼 취급하니까 얘는 얼마야? 요렇게 돼 있을 거라 맞지? 약 120도겠지? 그래서 약 120도. 그래서 결합각은 누가 크다? 나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지. 약 120도. 이중결합, 단일결합 있으니까 약 120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니 D. 자, 이주기 원소 WZ로 이루어진 분자 가다의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 염송도는
x가 제일 큰 애 맞지? 그 다음 y, w이고 분자 내의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여기 붙을 수 있는 게 뭐가 나올 수 있노? 3개 붙어 있는 거. NF3, Z가 F면 OF2, 얘는 뭐야? CO2.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에는 공유 전자상이 2개 있다. 공유 전자상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4개가 있는 거지. 틀렸고, 극성 분자는 2가지다. CO2, 얘는 극성 분자지. 얘도 극성 분자. 에이, 얘는 극성 아니잖아. 무극성 분자지. 얘는 OF2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OF2 구분 모양이겠지. 어느 쪽으로 전자들이 향하겠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지. 그러니까 알짠 아래쪽으로 F쪽으로 향하게 되겠지. 치우쳐져 있다. 극성 분자 2가지다. 나다. Y2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Y2가 누구야? N2제. 이렇게 다중결합이 있다. 맞지?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문제하고 분자의 뭐에 대해서 했노? 구조와 성질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뒤쪽 편에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See you next time.